예, 자 이제 교재 205페이지 보십시오. 하단에 2절 내용에 따른 등기 분류. 자 이제 1. 권리에 관한 등기의 변경이라고 나와 있죠. 먼저 변경 등기. 그다음에 교재 207페이지 중단에 경정 등기의 보십시오. 경정 등기에서 우리 이제 배웠던 거 그 키워드 잡아야죠. 등기와 실체관계 불일치가 등기 절차의 원시적이라는 법률 용어 키워드 형광펜. 착오 유루로 인하여 생긴 경우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이를 일치시키는 등기 불일치가 발생하는 사유는 당사자 과오 등기관 착오 유루에 의한 것이든 불문한다. 거기에서 용어에서 좀 빠진 게 있는데 경정등기 요게 두 가지 용어가 꼭 나와야죠. 원시라는 용어만 나와서는 안 되고 이게 나와야죠. 시험에서 포인트는 일부입니다. 그 일부라는 용어가 그 의에선 빠져 있는데 밑에 요건에 나와 있을 겁니다. 보시면 요건에 1. 착오 유루가 등기에 관해 존재해야 된다. 2. 착오 유루는 등기 완료 후 발견. 3번에 나오죠. 형광펜. 착오 유루는 등기의 일부 찾으셔야겠고 그거만 찾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 불일치가 당초의 등기 절차에 발생한 것이어야 된다. 그걸 이제 끝에 딱 메모하시면 됩니다. 원시적.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208페이지 한번 기재를 해보십시오. 자,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 경정 등기, 갑구에 등기 명인 표시 경정 등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기재를 한번 다 보죠. 표시번호 1번. 99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0번지 대 500제곱미터였는데 2. 99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1 지번 신청 정보에 지번을 잘못 표기해갖고 등기할 때 10번으로 잘못 표기가 올라갔죠. 그걸 등기 후 그걸 발견해갖고 11로 경정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등기명인 표시 경정 등기 한번 봐주십시오. 갑구에 2.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원인 나와 있고 권리자 보십시오. 소유자 이몽룡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등기됐죠. 그러면 2의 1 부기등기네요. 2번 등기명인 표시 경정 등기 99년 10월 20일 5673호 등기원인 신청차고 소유자가 이해룡 씨였죠. 예. 소유자가 매수인이 이해룡 씨였는데 신청 정보에 매수인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해갖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 인적사항 잘못 등기된 걸 등기 후 그걸 경정한 겁니다. 그걸 등기명인 표시 경정 등기. 거기에서는 키워드가 그거죠. 기재를 해서 순위번호 2의 1로 되어 있는 거 그걸 형광펜 치시면 되겠죠. 등기명인 표시 경정 등기 항상 부기등기로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말소 등기. 말소 등기 보기 전에 앞에 보시면 교재 206페이지로 와 보십시오. 그걸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이제 하나씩 변경 등기든 경정 등기든 동일합니다. 변경 경정이 왜 동일하냐면 등기의 일부 하자 시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한데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그 차이에 따라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변경 등기는 그 등기 분류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 자 변경 경정 자 좀 전에 등기 기재에 자 등기될 때 11번지였는데 10번지로 변경 경정하는 거 봤었죠. 그걸 이제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갑골구의 변경 경정 등기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등기 명의인 표시 그 다음에 권리 등기 명의인 표시와 권리 변경 경정 등기로 자 그러면
변경 등기든 경정 등기든 몇 종류가 있는지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 좀 교재에 복잡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 두 번째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 세 번째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 세 가지로 구분된다. 교재 이렇게 안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 교재 206페이지에 권리의 변경 등기, 207페이지에 206페이지 하단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두 가지만 보시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는 권리에 관한 변경 갑굴구의 변경 등기만 얘기하는 것이고 표제부에 무슨 변경 등기도 있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도 있다는 거. 그래서 변경 등기, 경정 등기를 공부할 때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자, 요거 마찬가지입니다. 요걸 등기하는 방법 정도는 정리하셔야 돼요. 자,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 주등기로 합니다. 기재에서 좀 전에 봤었죠. 그다음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 인적사항 권리자의 잘못된 이름 잘못돼서 이름이 개명됐으면 개명된 이름이나 권리자의 주소나 권리자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변경 경정하는 건데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 요거 부기 등기로 등기합니다. 자, 좀 전에 교재에 기재를 봤었죠. 이목령 이해령이로 바꾸는 거. 이의 일 부기 등기로 등기했었죠. 자, 그다음에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냅니다. 권리 변경 경정 등기는 자,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못 받으면 주등기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받으면은 부기 등기로. 자, 이제 요거를 한번 가보죠. 요거 이제 시험에 자주 내니까. 자,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경우 예를 들어 볼까요? 등기부 을구에 전세 설정 등기 전세금 1억 전세권자 A 이렇게 등기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순위 저당 설정 자, 저당 채권액 1억 저당권자 B 이 상태에서 1순위 전세권 등기안에 전세 금액을 갖다가 1억 2천으로 증액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증액 합의를 하면은 자, 1순위 전세 설정 등기안에 금액권 전세 금액 부분만을 갖다 고치는 거기 때문에 일부가 되겠죠. 그러면 전세 설정 계약하고 나서 전세 기간 중에 증액 합의를 봤으니까 후발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1번 전세권 변경 등기 왜 변경 등기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아니죠. 그러면 전세권 등기 안에 전세권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야 되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이겠지만 전세권의 전세 금액, 전세 기간은 전세권의 내용이 됩니다. 권리의 내용을 변경하는 걸 권리 변경 등기라고 한 전세권 변경 등기하게 되면 변경된 전세금 1억 2천 이렇게 변경하면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시험에 자주 묻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에 3번으로 등기해야 되는지 1의 1로 등기해야 되는지 그걸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순위 전세금을 갖다 1억 2천으로 증액하면은 형식상 불이익을 받는 자가 2순위 저당권자 B죠. 왜 그러냐면 2순위로 자신이 1억을 토지 소유자에게 빌려주고 이 토지 소유권을 2순위로 저당 잡았을 때 선순위 채권액은 1억이었었는데 선순위 채권액을 갖다 소유자와 전세권자 A가 자신의 허락 없이 변경한다는 거 아닙니까? 증액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2순위 저당권자를 이해관계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한 때, 즉 저당권자 B가 선순위 전세 금액을 1억 2천으로 자, 증액하는 걸 허락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승낙을 해주게 되면 3순위로 하지 말고 증액되는 전세금도 선순위로 증액이 돼도 좋다 허락을 해준 때는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그럼 반대로 얘기한다면 이해관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낙을 해주지
아니한 때는 주 등기로 증액되는 이천 부분은 선순위가 아니라 내 1억 채권보다 후순위 3번으로 가야 돼. 이 원리가 되는 거니까 이해관계는 있는 땐 승낙을 하면은 부기등기로 승낙을 해주지 아니하면 주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자주 문제 내니까 이제 이걸 좀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인적사항 변경하는 거는 항상 부기등기로 합니다. 요 정도를 여러분들이 경정등기에선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208페이지 말소등기. 자 말소등기는 자 요 개념 잡았죠. 말소등기에서는 요걸 꼭 잡아주시라는 거. 의의에서는 등기의 전부 부적법. 자 이제 요걸 키워드 잡아볼까요? 208페이지 말소등기 양가로 1 의.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등기사항의 전부 나왔죠? 형광펜 전부 부적법하게 된 경우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 일관을 제거하여 기존의 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제 나머지는 한번 이해한지 읽어볼게요. 1번 동그라미 기존 등기에 부적법한 이유는 당초의 등기 절차에서 발생한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묻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죠. 예. 요 말씀드렸던 거 원시적 후발적 상관없이 전부만 부적법하다는 말소 등기의 대상 그걸 잡아주시기 바라고. 동그라미 2번 볼까요?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 행해지는 등기다. 따라서 등기상 일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 경정 변경 등기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걸 구별하라는 거죠. 등기 일부로 가면 절대 일로 크로스 말소 등기의 대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전부가 부적법할 때는 말소, 일부가 부적법할 때는 경정 변경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 인정되지 않는다. 그것도 형광펜 자주 등장하는 지문이죠. 따라서 불법 방법에 의해 말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권리 회복을 위해서 말소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소 회복 등기 방법에 의한다. 자, 그거는 이제 3번은 이해 작업 키워드 형광펜 치셨으면 이해 작업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자, 자, 1번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금 1억 A, 2번 저당 설정 등기 채권액 1억 B. 이 상태에서 3번으로 1번 전세권 말소 등기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말소 등기한 때는 종전 등기를 이렇게 주말합니다. 자, 붉은 선으로 지워야 된다. 말소 기록해야 된다. 그러면 자, 전세권이 등기원인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가 돼야 이 말소 금고하는 게 적법한 건데 해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소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을 갖다가 1번을 갖다가 다시 말소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불법으로 말소돼 있는 건 다시 말소할 수 없다. 자, 요 개념에서 배우셨죠, 우리. 불법으로 말소돼 있는 것은 불법 말소돼 있는 걸 다시 말소한다고 해서 다시 살아나질 아니하고 무슨 등기 방법으로 복원시키는 내외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등기냐? 말소 회복 등기죠. 그럼 이 용어를 꼭 기억하셔야죠. 말소 등기가 불법이라는 것은 전세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지어져 있는 때 이것을 갖다가 1번 등기를 다시 말소한다고 1번 등기가 살아나지를 아니하고 이때는 무슨 등기 해야 되느냐? 말소 회복 등기로 복원을 해야 된다는 거. 말소 등기는 다시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무슨 대상? 말소 회복 등기 대상. 요걸 꼭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의미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다음에 자, 이 말소 등기 절차 신청에 의한 말소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거 이제 구조. 말소 등기는 말소를 갖다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신청으로 말소, 등기관이 알아서 말소, 직권 말소 이렇게 구분할 줄 아셔야겠고 신청으로 말소는 마찬가지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공동으로 말소인데 등기 권리자나 권리자만으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신청이 없어도
등기관이 권한을 발동해서 말소하는 걸 직권말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도 법에 규정이 있고 단독으로 말소하는 것도 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서는 공동말소 원칙인데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구분하는 이제 문제가 날 것이고 신청이 있어야 말소하는데 법률에 규정인 때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그랬죠.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법률에 규정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구별하는 문제를 시험에서 낼 겁니다. 그러면 직권 말소 등기는 신청 등기와 구별해서 낼 것이고 단독 말소 등기는 공동으로 말소를 하는 등기와 구별해서 시험 문제를 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단독 말소 신청 사유와 직권 말소 신청 사유, 법에 규정된 사유를 익힘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교재 보죠. 209페이지. 자, 양가로 이 말소 등기 절차 신청에 한 말소 등기 기억 공동 말소 원칙이죠. 니은 단독 신청 그걸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위에 공동 기억번 공동 말소와 구별하는 시험 문제를. 자, 첫 번째 A번. 자, A번은 말소에 관하여 등기 권리자 의무자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 데 있어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일방이 협력하지 아니한 때는 말소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 형광펜이죠. 판결은 모든 등기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유입니다. 요 판결에 의한 말소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판결에 의한 말소 같은 경우는 모든 등기에 다 적용되는 사유죠. 이런 얘기죠. 만약에 여기서 갑구해 볼까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자 갑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원인 매매 소유자 을. 자, 소유권이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됐는데 전소유자 갑이 을에게 넘겨준 소유권을 이전해준 원인이 매매라는 겁니다. 그럼 매매 무효 또는 취소 사유를 주장할 수 있죠. 무효 취소가 되면은 2번 소유권 을 앞으로 이전된 게 전부 부적법이기 때문에 말소를 해야 도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소유자는. 그럼 말소를 할 때는 그대로 대응하는 것이죠.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사유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청으로 말소. 그럼 신청한다면은 권리자가 전소유자 갑이고 의무자가 현소유자 을이라면 현소유자 을이 협력해줘야 말소할 수 있다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매매 사기당했다. 사기 쳐서 땅을 가져간 을에게 사기당했으니까 도로 주시오. 갑이 요구하면은 사기당한 사람이 사기친 사람이 협력해줘야 말소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현소유자가 나 사기 안 치고 적법하게 내가 땅을 사왔잖아 이렇게 주장한다면은 전소유자는 현소유자 을을 상대로 사기를 원인으로 매매계약 취소 주장하고 을에게 넘어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소송을 제기해서 말소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으면 누구만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냐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인 전소유자 갑만으로 등기를 신청하러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판결에 따른 말소 등기 단독 신청이요.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걸 좀 익혀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B번 볼게요. 등기 의무자가 행방불명되어 공시최고 신청할 수 없는 때는 민사소송법에 공시최고를 한 후 재권 판결 형광펜 치셔야죠. 재권. 권리 효력을 상실시켜주는 판결을 재권 판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사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그 등본을 첨부해서 권리자만으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 자, 그 동그라미 2는 이쪽이죠. 신청하지 않아도 등기간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 요거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첫 번째. 자, 부동산 등기법 29조에 각하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하 사유 중 두 가지죠. 1호, 2호. 1호 관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 능력 없는 때입니다. 그러면 1호 사유에 해당한다면은 등기관은 관할 위반으로 이거는 내 관할 등기소에 등기할 토지 건물 사건이 아니네. 관할 위반으로 1호 사유로 각하시켜야 되는데 각하시키지 아니하고 간과
등기했다면은 이 등기는 절대 무효인 등기로서 원시적 전부 부적법한 등기입니다. 이 원시적 전부 부적법한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가지죠. 55조 1호와 2호 관할 위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 등기 능력이 없는 것을 간과해서 등기했을 때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 가장 많이 출제하는 직권 말소 등기 사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교재 보시면 209페이지 기억번 직권 말소하는 경우에서 A 55조 1호 관할 위반 등기 2호 등기 능력이 없는 사항을 등기한 거에 해당하는 등기는 절대 무효인 등기로서 직권 말소 그거 정리하시고 B번 수용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오늘 첫 시간에 정리했었죠. 수용은 원시 취득이지만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 건물을 갖다 수용할 때는 이전 등기 형식으로 가져온다는 거. 그럼 등기 형식만 이전 등기이지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그 수용 기업자가 피수용자의 땅에 남아있는 전세, 저당권, 지상권 그걸 부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담을 승계해가지 아니합니다. 그럼 승계해가지 아니하는 부담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보시면 수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때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과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기 형광펜이죠. 수용 형광펜, 소유권 이외의 권리 형광펜, 등기관 직권 말소. 단 예외는 있습니다. 두 가지 있죠. 지역권과 수용위원회 결정을 재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제외. 자, 그걸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교재 나오면은 그 두 가지 말고도 직권 말소하는 사유 많이 있는데 요 인문서 교재에는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놓은 거라는 거.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10페이지 말소회복 등기. 말소회복 등기의 키워드 볼게요. 1.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등기의 전부 일부가 부적법. 형광펜 준비하시고 등기의 전부 일부 형광펜 부적법 형광펜.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처음부터 그러한 말소가 없었던 것 같은 효력을 보유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등기를 말한다. 자, 이제 요거는 자, 말소회복 등기는 그 의미를 갖다가 이해하는 게 말소회복 등기의 모든 얘기입니다. 말소회복 등기가 등기 전부 일부가 부적법하게 지금 말소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의 전부 일부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서 등기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 어느 경우야?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 어느 경우? 이걸 구분하는 것을 의미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거. 이거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자 A. 자, 2번. 자, 1번 전세권 말소 해지 해놓고 전세 설정 등기 기록이 이렇게 지금 말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 설정 계약이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가 되어 있는데 해지가 되지 않았다면 이 전세 1번 설정 등기 지금 지어져 있는 게 전부가 지금 전세 설정 등기가 지금 불법으로 지어져 있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다시 살리는 것을 갖다가 전부 말소 회복 이렇게 부릅니다. 전부.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세 설정 등기. 그다음에 전세금 1억. 전세권자 A. 자, 이 상태에서 자, 1번 전세권 변경 전세금 1억 8천으로 할까요? 자,
전세권 변경 등기는 권리 변경 등기입니다. 전세권 등기 안에 전세 금액을 1억에서 8천만 원으로 감액 변경했죠. 그러면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여기 나와 있네 그대로. 권리 변경 등기는 부기 등기에 의한다. 그러면 1의 1로 부기로 변경하고, 자 그러면 전세 금액이 8천원으로 감액되었으니까 1번 전세 등기 안에는 감액된 1-1로 부기 등기로 감액된 8천만 원이 이제 감액된 전세금이 맞으니까 1번 전세 설정 등기 안에는 전세 금액을 이렇게 지금 지워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전세금 감액 사실이 없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세 변경 등기에서 8천만 원으로 전세 금액이 감액 변경돼 있는 게 불법이라는 종전에 전세 설정 등기 안에 지금 1억이 지금 불법으로 지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갖다가 다시 살려야 되니까, 이것을 갖다가 다시 살려야 되니까 말소 회복해야죠. 그럼 말소 회복해야 되는 게 지금 이걸 보시라는 겁니다. 일부를 회복하는 건지 전부를 회복하는 건지. 지금 불법으로 지금 변경된 8천만 원이 불법이라면 종전에 지워져 있는 게 전부가 지워져 있지를 아니하고 전세 금액만이 불법으로 말소돼 있죠. 그럼 이것을 회복하는 거니까 이때는 일부 말소 회복 이렇게 용어 사용하는 것이죠. 말소 회복 등기에 가장 많이 나는 게 이 의미를 이해하는 거. 등기 전부가 불법으로 말소되었거나 등기 일부가 불법으로 말소되었을 때 불법으로 말소된 전부 일부를 갖다 복원하는 걸 무슨 등기라 한다? 말소 회복 등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요 의미를 이해하셨으면은, 자 이제 오른쪽에 기재례를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기재례 보시면은, 자 말소 회복 등기 보시면 기재례 갑구에 기재례가 있네.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생략되어 있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죠. 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나눠 보세요. 소유자 임거정씨죠. 자 그러면 3번 2번 소유권 말소 매매계약 해제에 의해서. 그러면 말소가 2번 소유권이 말소되려면은 적법 말소라면은 매매계약 해제가 적법해야 그 말소가 적법인데 매매계약 해제가 되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해제 사실이 없었다면은 2번의 임거정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금 불법으로 말소된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 살리면은 2번 등기를 갖다가 일부를 살리는 게 아니라 전부를 살리는 거니까 이것은 전부 말소 회복 등기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재 넘겨 보십시오. 212페이지. 4 가등기. 자, 이제 이쪽 가등기는 자 이렇게 가셔야 돼요. 지금까지 교재에 봤던 게, 자 내용에 따른 분류, 기입 등기, 보존 설정 이전, 자 그다음에 종전 등기, 하자 고치는 내용의 등기, 경정, 변경, 말소, 불법 말소되는 거 살리는 내용의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부동산이 전부 멸실됐을 때 하는 등기, 교재 없었죠. 멸실 등기 이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라면, 자 이제 교재에서 이제 4 계속 이어지는데 가등기는 지금 내용에 따른 분류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하고는 이제 전혀 다른 얘기고, 가등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계속 지금 교재에서 이어지는데 이어지는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입니다. 등기가 있으면 등기가 어떤 효력을 발생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효력에 따라서 등기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두 가지로. 종국 등기, 일반 등기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비 등기. 자, 종국 등기, 일반 등기 또는 예비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종국 등기는 자 무엇이냐? 종국 등기는 등기라는 걸 하게 되면은, 자 첫 번째 권리 변동적 효력. 권리 변동. 그 다음에 순위 확정력. 순위 확정력. 그 다음에 자 추정력. 기타 등등등등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를 하게 되면은 자, 인정되는 법적 효력, 힘력자 아닙니까?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등기를 갖다가 종국 등기 이렇게 부르면 자, 이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등기를 갖다 예비 등기라 부릅니다. 그 예비 등기에 해당하는 게 가등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이거와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를 변별할 줄 아셔야 되겠고, 지금 가등기라는 건 이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등기라는 걸 하면 어떤 법적 효력이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등기를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분류하는데, 일반 등기가 모두 다 종국 등기에 속합니다. 그러면 일반 등기에 속하지 않는 예비 등기가 딱 현행법에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가등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와 이걸 구별을 한번 해볼게요. 갑구에 등기부 갑구에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등기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갑. 자, 등기라는 걸 하게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자, 보존 등기는 최초 소유권을 갖다 기입한 게 소유권 보존 등기인데, 소유권 보존 등기하게 되면 최초 소유자는 갑일 것이라고 추측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효력에 따라 무슨 등기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대답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일반 등기 종국 등기입니다. 보존 등기하게 되면 갑을 최초 소유자라고 추측을 시켜주는 추정력이라는 걸 인정해 주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할 줄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 하게 되면 순위 확정된다는 건 1순위로 순위가 확정되는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종국 등기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하나 더 해볼게요. 만약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등기하고 매매 이전받은 소유자을 이렇게 등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도 등기가 끝마쳐졌습니다. 그러면 등기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떤 소유권 이전 등기는 효력에 따라 무슨 등기요 하면은 대답할 줄 아셔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종국 등기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아시면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유가 매매지 않습니까? 그럼 민법 186조에 매매는 법률행위고, 법률행위로 토지, 건물, 부동산, 물권 변동, 소유권 이전이 물권 변동이죠. 권리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권리 변동의 효력을 인정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인 을은 등기함으로써 매도인의 소유권이 매수인 앞으로 이전되는 법적 효력을 권리 변동적 효력, 물권 변동적 효력 이렇게 용어를 사용합니다. 물권 변동적 효력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종국 등기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고,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2순위로 순위 확정됐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리하면 적법한 매매에 의해서 매수인 을이 적법하게 이전 받아왔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법적 효력도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종국 등기입니다. 그러면 권리 변동적 효력, 순위 확정력, 추정력 등기하게 되면은 법에서 인정해준 어느 하나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것을 갖다가 종국 등기, 일반 등기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등기소에 등기하러 가는 이유가 이 종국 등기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등기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등기가 다 종국 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뭐만 제외하고냐면 가등기만 제외하고. 예. 그러면 가등기는 뭐냐? 자, 이제 교재 보시면은 이 얘기를 조금 다른 측면으로 써놨는데, 자, 볼게요. 212페이지 의 동그라미 1 가등기란 장래 부동산 물권 변동을 일어나게 할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과 채권 담보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등기 형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있다. 전자를 일반 가등기라 하여 순위 보존의 효력을 가질 뿐이나 후자는 담보 가등기라 하여 담보권에 준하는 경매 신청권과 우선 변제권 같은 실체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논지를 지금 흐트리는데, 자,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공부하실 때 구분하셔야 되는 게 가등기라는 거하고 담보 가등기라는 거하고입니다.
가등기라는 것은 지금 저와 함께 다루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다루는 이제 가등기고, 담보가등기는 이제 제가 이걸 다뤄드리지는 못하고 이제 민법 시간에 이제 이걸 다룰 겁니다. 이걸 이제 다루는 민사특별법이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면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는 이 담보가등기는 예비등기가 아니고 이건 종국등기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에서 다루는 이 가등기가 예비등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기초 입문 과정을 할 때는 가등기라는 거하고 담보가등기는 전혀 다른 얘기다. 담보가등기라는 것은 지금 부동산 등기법에 다루는 가등기가 아니고 민사특별법에서 다루는 이 담보가등기라는 건 종국등기에 속한다는 거.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령에서 다루는 가등기는 지금 이거 가등기라는 걸 배우는 거지 이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좀 인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이 부동산 등기법에서 다루는 이 가등기는 자, 예비 등기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이제 가볼게요. 지금 갑의 토지의 소유권 등기되었고 매매에 따라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었으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을이 A라는 사람과 매매 예약이라는 걸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매매 예약. 민법 채권법에 이제 매매 예약이라는 걸 이제 배울 건데, 자, 이제 매매 예약이라는 건 장래 을의 토지를 A가 사기로 미리 약정을 하는 걸 매매 예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매매 예약을 하게 되면 장래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장래 매매 계약은 자, A가 예약을 받아놓은 A가 자,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A에게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민법 시간에 시켜줍니다. 그럼 매매 예약의 예약 완결권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쌍방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일방에게만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한다 민법전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 예약을 하고 그에 따라 장래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A에게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면 장래 매매 계약이라는 본계약은 A가 찾아오면 을에게 나중에 장래 찾아오면 본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 잔금을 A가 소유자 을에게 치르게 되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A에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A에게 생기는 이 채권은 매매 예약 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장래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체결하면은이 아니라 체결하게 된다면 if입니다. 만약에 장래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A에게 생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등기소에 가서 3번으로 이렇게 순위를 보전받아 놓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 등기 원인 매매 예약 가등기니까 권리자죠. 소유자가 아니라 권리자 A 이렇게 등기하는 겁니다. 이게 가등기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에 배우는 이 가등기는 자 보십시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등기배 이렇게 올라가는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가등기 한순간 생기는 게 아니죠. 나중에 장래에 생길지도 모를 채권 아닙니까? 장래 생길지도 모를 채권을 몇 번으로? 3번으로 순위를 보존하는 것을 일컬어서 가등기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가등기를 등기해 놓으면 지금 우리 효력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어떤 효력이 인정되느냐? 자, 이제 꼭 교재를 보죠. 교재 보시면은 214페이지 보십시오. 양가로 5 가등기의 효력, 순위 보전의 효력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 놓고 가등기는 본등기를 했을 때 확정될 순위를 미리 보전하는 효력을 가진다. 그거만 미리 장래 본등기 했을 때 확정될 순위를 미리 보전하는 효력.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시험에서는 이렇게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 자체만으로서는 종국등기에서 부여해주는 이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는 시험을 출제하는 분이 크로스로 문장을 낼 겁니다. 가등기하면은 이렇게 낸다는 거죠. 권리 변동적 효력이 인정된다.
이러면 여러분들 X 틀려요 이렇게 인식하셔야겠고, 가등기에 놓으면 순위가 3번으로 확정되는 효력이 있다가 아니라 3번으로 확정되는 건 장래 본등기를 해야 확정되는 거지 가등기 자체만으로 3번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순위 확정적 효력도 없다. 그러면 가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하면 뭐 이거 하나하나 제가 소개하는 게 시험 기출에서 3번 이상 등장한 얘기들입니다. 자, 보시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A가 등기해놨다는 거죠. 추정력이란 을의 토지에 A가 가등기를 하면은 이 을의 토지 소유권을 가등기권자가 장래 이전받아갈 권리가 가등기권자에게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100% X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 A 앞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을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갈 권리가 가등기권자에게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시켜주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겠고, 그래서 따라서 어떤 하나의 법적 효력도 인정해주지 아니하는 등기다 이렇게 일컫기 때문에 그걸 가등기를 예비 등기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이 가등기가 왜 나왔는지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등기 효력에 따른 분류 중 일반 등기에 인정해주는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지 않은 등기로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가등기 문제는 중개사 시험이 27회까지 지금 시행됐지 않습니까? 이 시험 횟수보다 더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고로 한 해에 한 문제 이상도 출제된 해들도 있다는 거죠. 반드시 등기법에서 출제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걸 잠깐 쉬었다가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